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 재정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정치 보조금은 안 된다.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포퓰리즘, 표를 노리고 예산을 퍼붓는 이런 식은 안 된다. 국가 빚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선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5년마다 하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를 4년마다 합니다.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는 뭐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선거철에 가까워 오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든 나서서 예산을 퍼붓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 지금 민주당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하자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선거에 지더라도 이런 끊어야 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이재명 비리 못지않게 또 노동개혁 못지않게 연금, 교육개혁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게 지난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퍼갈라주는 국민들에게 예산을 나눠주는 이런 식의 행태,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지더라도라고 했습니다. 참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부분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모두가 반대합니다.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 선거를 좀 해본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담당했는데 여당이 됐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선거에서 야당의 저런 가짜뉴스, 괴담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게 여당으로서는 그래도 책임감 있게 예산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지원 방안, 이게 그동안 정권마다 되풀이해 온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가장 폭발을 했던 겁니다. 이 예산 퍼갈라주기, 선거를 앞두고 특히 코로나를 핑계를 댔습니다. 이걸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그러면 뭘로 선거를 치르란 말이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도 느껴지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역으로 그만큼 내년 총선이 간절하다라는 말로도 읽힙니다. 참 총선 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 예산만은 국가 재정 운영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또 참 이렇게 해도 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 지지율 부분,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이 지지율을 통해서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한번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데일리안입니다. 여론조사 공정과 함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6일에서 27일 이틀 동안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42.6%, 2주 전에 비해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4월 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소폭이긴 하지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이럴까? 부정평가는 54.9%입니다. 1%포인트 2주 전에 비해서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내리고는 있는데 소폭입니다. 이제는 많은 것들이 구체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안보 경제 부분,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혁도 계속해서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개혁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 궁극적으로 30-40년 동안 적폐 쌓여온 이 우리 정치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걸 전체를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부분을 윤석열 정부는 개혁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폭은 30%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잡아도. 그러면 나머지 70%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설 수 있는데 70% 모두는 아니어도
60% 가까이는 돌아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지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영어 PT를 했죠. 영어 연설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50.6%, 부정적이다. 40.9%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산 엑스포 영어 연설 여기에 대해서 50.6%가 긍정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영어 연설을 한 것, 이건 잘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70%, 80%가 되어야 되죠. 여든 야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영어 연설을 한 것,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트집을 잡고 흠을 잡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박지원이 뭐 이걸 가지고 강아지도 요즘 영어를 한다라고 폄하를 하는데 영어를 잘한 것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산 엑스포의 의미, 이걸 분명하게 알고 그걸 준비해서 짚어내면서 그 주변에 많은 유치 활동을 한 것,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이게 50%를 넘었다. 당연하면서도 이건 사실은 70%, 80%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뭐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능 킬러 문항이 사교육비의 주범이냐 아니냐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맞다, 공감한다라는 게 50.8%입니다. 킬러 문항이 사교육비의 주범이 아니다, 공감하지 못하겠다가 42.8%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과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합리적이지 않느냐, 최소한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김원경 혁신위에 대한 혁신을 제대로 할 거냐, 뭐 어떨 거냐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잘 안 될 것이다 50.2%, 잘 될 것이다 37.7%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여론조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민주당의 김원경 혁신위가 당연히 혁신 못합니다. 혁신 쇼입니다. 문의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하기 힘든 것 지금 반명 비명계의 반발 때문에 국민들 앞에 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재명이 뽑아놓은 저 김원경 혁신위가 앞으로 활동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론조사상에는 그걸 잘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될 거냐 잘 안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밖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짚어볼 수 있는 겁니다. 김원경 혁신위는 지금 불체포 특권에서 보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 반명 김원경 혁신위를 믿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 앞에 쇼를 하면서 반명과의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원경 혁신위가 혁신을 할 생각도 없는데 할 힘도 없는데 하는 것처럼은 보여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혁신위를 중심으로 해서 친명과 이 반명의 이 힘겨루기가 계속 펼쳐질 것이다. 그런 와중에 김원경 혁신위가 때로는 반명에 밀려서 혁신하는 것처럼 때로는 또 친명에 밀려서 혁신을 못하고 주춤거리는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이 지금 드러나 있는 소위 문재인의 대변인 격입니다. 조국이죠. 조국을 통해서 문재인은 이재명과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총선 전국에서 공천을 앞두고 이낙연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문재인도 만나고 곧 그 뒤에는 이재명도 만난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타협하고 겉으로는 이제 합심해서 총선에 대비한다 이런 식일 겁니다. 물밑에서는 서로 비판하고 서로 물어뜯고 난립니다. 이제 좀 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떨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이 문재인, 조국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문재인, 이낙연 측과 어떻게 야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이재명이 끌어안고 갈 수가 있느냐, 이재명의 노인 앞으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걸 끌어안지 못하면 민주당은 분당,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분당, 분열은 일정 규모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만큼 크고 심각하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든 야든 뭐 일정 부분 탈당, 일정 부분 분당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은. 그런데 민주당 쪽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민주당 쪽에서 분당, 분열이 된다면 이낙연이 가장 파괴력이 높을 것이고 조국도 상당 부분 문재인을 업고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재명이 어느 정도 안을 수가 있느냐. 이 안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또 이재명은 가을쯤으로 예상이 되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추가 소환, 추가 체포 동의안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밀고 당기는 와중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어느 정도 뭐 일을 하는 것처럼 또는 일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여론조사 뒤에 숨어 있는 이제 뜻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닥친,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주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분당까지는 못 가더라도 민주당이 내부로는 완전히 심리적 분당이라고 하죠. 완전히 쪼개지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소위 친명, 이 좀 정말 불합리한 비리, 이 집단과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이 반명, 이 두 개로 민주당이 쪼개져야 한다. 분당까지 되면 좋겠지만 반반 정도의 분당이 일어난다면 가장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바랄 만한 일이지만 당내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야 한다. 이걸 이재명이 제대로 추스를 수 있겠느냐? 힘들 것이다. 그래서 분열은 일어나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일어나는 것이 국민의힘, 당장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쪽으로 자꾸 유인을 해야 한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렇게 운동권에 휘둘리는 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 세력을 우리 정치권에서 자꾸 배제시키는 또 도태시키는 이런 쪽으로 정치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여권의 내년 총선에서 여권의 승리를 위해서나 모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또 한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을 공감하지 못하겠다. 46%입니다.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 진정성이 있다. 공감한다가 42.1%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니까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진정성 1%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겁니다. 국민 여론에 또 국민의힘의 김기현의 강력한 이 드라이브에 항복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의 반명의 반발입니다. 반명에서 지금 이재명이 자신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더라도 반명에서는 이제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재명에 대해서 반란표를 던지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읽고 이재명이 먼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 진정성, 공감하지 않는다가 100%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이제 진정성 이 부분에 공감한다 하지 않는다 보다는 속을 좀 들여다보면 이재명이 이 불체포 특권을 지금 민주당의 사실은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가 이걸 전체 국민의힘처럼 전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데도 지금 뭐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걸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도 민주당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이나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진정성은 100%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이런 말을 했고 앞으로 민주당은 지금 찬반이 막 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 있느냐?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째,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불체포 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 강력하게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명의 움직임입니다. 반명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도 엮여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이라든지 친문 또 이낙연과의 지금 야합을 해야 합니다. 타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엮여 있어서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연동해서 돌아가는 부분인데
반면은 이제는 계속 불체포 특권 이 부분 이재명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내려놓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고 늘어지게 될 겁니다. 또 혁신위도 이걸 내려놓아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지켜라, 틈만 나면 이제 지켜라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여러 가지 지금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불체포 특권에서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에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뭐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 지지층 개딸들도 이재명이 뭐 진정성을 갖고 이 말을 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죠. 공감한다 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느 당을 찍을 것이냐, 민주당 40.3, 국민의힘은 38.7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은 40.4%, 민주당은 36.6%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지금 크게 차이 나는 곳에는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훨씬 앞서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 총선에는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게 민주당이 조금 앞서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3, 4개월 전만 해도 민주당이 훌쩍 앞섰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 이게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의 심리입니다. 언제나 총선을 앞두고 언제나 야당 쪽에, 일단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견제 쪽으로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여론조사를 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20%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지지한다가, 물갈이 해야 된다가 뭐 압도적입니다. 이게 이제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대개 이런 질문을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 그 다음 여당에 대한 견제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에 이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권이 굉장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3년차 내년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은 이게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독재를 휘두르고 있는 저 국회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훨씬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여기에서는 지금 4%, 5% 차이인데 1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현안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장애 집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가 50.3, 필요하지 않다가 42.9입니다. 이거의 핵심은 사실은 뭐 지금 장외 집회 부분이 아니죠. 민주당의 가짜뉴스 괴담 부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이 이제는 뭐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IAEA의 이 검증 결과도 일본 정부에 넘어갔고 곧 아마 일본 정부의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바다에 방류하는 법, 뭐 육지에 이렇게 보관하는 법,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굉장히 용이한 방법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래서 일본이 저렇게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부의 입장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안 된다, 문제가 없다면 반대할 수는 없다.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이 지금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부분을 물어본다면 사실은 뭐 7, 80%, 80% 이상이 민주당이 저 괴담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할 겁니다. 괴담이 어디까지가 괴담이고 어디까지가 괴담 아니냐, 또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으면 100% 방류 안 했으면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이제 여론조사 편의상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게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꼭 짚어서 해석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의 방향을 잡고 진정성 있는 개혁을 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은 50%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어가지 않으면 50% 언저리로 가지 않으면 당장 총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여당에 대해서 여당을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각각 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언저리 머물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기성정치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해야 된다. 야당이 1차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1차지만 2차적으로 국민의힘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권 전체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의 민주당 중에서도 특히 각종 비리로 사법 처리해야 될 저 이재명의 민주당, 저 그룹에 대해서 뚜렷하게 선거로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민주당의 분열, 그러니까 선명하게 50대 50으로 분열되는 이게 가장 지금 정치권을 혁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상입니다. 그렇게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언저리로 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정의 과제는 뚜렷합니다. 정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30년, 40년 동안 쌓여온 우리 적폐를 이 기회에 바꾸자. 여기 마지막 기회다. 이걸 개혁하자입니다. 이제 이걸 놓고 지금 여당에서 그다음 대통령실 정부에서 다양하게 물론 이재명의 민주당의 괴담, 가짜뉴스, 기울어진 언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지금 여권 전체에서 윤 대통령의 이 국정 과제를 놓고 이게 지지율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개혁의 진정성을 잘 홍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 부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의 괴담도 나쁘지만 윤석열 정부가 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하는데 너무 환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걸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은 국민들이 좀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그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 이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이게 국제적 표준으로 과학적 검증에 문제가 없다면 방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검증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80-90%의 국민들이 오염 처리수 꼭 바다에 방류해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저 괴담, 저 부분에 대한 비판, 저걸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못지않게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더 나아가서 이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일본 정부의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도 앞장서서 일본 정부의 이 발표가 문제가 있다. 이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점은 지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입니다. 오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 이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 아닙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국민들과의 소통, 감흥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